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치 못했습니다. 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감기가 덜컥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나 뭐 들어주실만 하죠, 목소리. 이번 주에는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세는 제외하고 그 시황, 특히나 요즘 금리, 미국채, 또 달러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채와 강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킹달러의 재임은 언제까지? 지금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장기채 금리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뭐 5%다, 우리나라가 뭐 한 3%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자 많이 주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나라 돈을 사게 되면서 달러 강해지고 금리 높아지는 상황이 오래 가버리고, 상대적인 나라들은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이제 쫓아가긴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유로엔 파운드, 뭐 캐나다 달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6개 국가의 통화와 미국 달러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비교한 건데 23년 7월 이후에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미국이 금리 인상 정책을 쓰고 강달러 정책을 쓰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달러가 주변국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뭘 수입을 해올 때 똑같은 달러를 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측면에서 물가가 싸지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원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이 이제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낮아지면 조금을 수출했는데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수출들이라는 것이 원재료, 원자재는 다 수입을 해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을 할 때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가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었는데 이 수입의 줄어든 폭이 더 커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또 재료를 많이 수입해 와야 되는데 달러가 강해지면서 수입해오는 재료들이 비싸지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글로벌리하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별로 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주로 팔고 막 이러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인데, 특히 중국이 사주는 반도체인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걸 팔았는데 사줄 때가 지금 힘드니 수출이 뭘 늘어나겠다는 거죠. 원자재 수입 물가는 올랐는데 수출이 막혀버리면 좀 상쇄 효과에서 어쩌보면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는 피해만 보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외화 유출의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 은행 5% 주고 우리나라 3% 주면 5% 이자 많이 주는 대로 가지 않나요? 그러면서 계속 원화는 팔고 달러를 사면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높여서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채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IMF에서 세계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연말과 2022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였다는 겁니다. GDP 대비해서 한 97%였다면 지금은 108%나 된다는 거죠. 부동산 급등 시장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대출 받았던 거는 아직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쫓아서 금리를 올린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달러를 가져가는 이 정책은
쉽게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고 고용 상태도 좋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모든 포커스는 인플레를 잡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금리를 낮추거나 강한 달러를 포기할 만한 미국의 경기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준 의장인 파월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higher and longer, 더 높게 더 길게 글로벌 금리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가계 대출도 문제가 있는데 더 땡겨서 무언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부터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 상황이 하방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급 대책 이번에 기대했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웠잖아요. 앞으로 2, 3년, 길게는 4, 5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임대차 비용을 내고 버틸 것이냐, 대출 이자를 내면서 소유하고 나서 그 향후에 가치 상승까지 내가 가질 것이냐는 실수요자라면 지금 사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소유 for you가 되는 거죠. 명절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거래는 없었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시세나 좀 더 자세한 시황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시황도 부동산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고요. 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더 힘나서 좋은 정보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